아리아리 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참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7월 31일 전쟁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요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이라는 게 나왔어요. 21년 12월에 국토교통부하고 법무부에서 이제 발간한 책이 있거든요. 그 사례집을 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사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죠. 그래서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해서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상가에만 있었어요. 상가에만 있던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택에도 생긴 겁니다. 상가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고요. 주택은 아시겠지만 2+2입니다. 그래서 2년 더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하나의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는요, 또 3+3도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이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대인분들은 개인 재산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반발이 좀 많기는 한데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거절이 불가하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게 6월부터 2월까지예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조건. 단 차임과 보증금은 5%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계약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장되지만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기존 계약은 2년을 하게 되면 2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달라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갱신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제1항에 나오는 법조항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는 거 아시죠? 서로 간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 들어오는 거죠. 불구하고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을 묵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정 계약이라고 하고도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계약하고는 계약갱신 요구권하고는 다르다. 묵시적 계약으로 몇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회 안에서요. 6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안 했다면 한 번은 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5%의 증감 범위를 벗어나서 5%만 올리는 게 아니라 2억에 살고 있었는데 3억에 새롭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걸로 하고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거와 같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권리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양 당사자 간 구두 계약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만기가 됐는데 주인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 다 썼으니 나가라 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때 그거는 묵시적 갱신이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계약서 내용에 특약 내용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꼭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월에서 2월 사이죠. 6월 전에 주인하고 서로 합의했어요. 그냥 계약갱신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고요. 계약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든 합의든 이거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 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권리를 포기했대요.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그 포기하겠다라는 게 도달이 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의 포기는 유효합니다. 다시 이걸 처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믿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임차인이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면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자동 소멸된다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요, 임대차 계약은 2년 연장되는 것으로 봐요.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그냥 무효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면 임대차 계약은 2년 자동 연장이 돼요. 되는데 비록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합의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면 당연히 거절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여기 이번 판례에 나왔더라고요. 전입세 열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놨다든지 매매를 했다라는 거는 임차인이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한테 그런 입증 자료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입증 자료만 제출하시면 돼요. 나머지 기다 아니다라는 거는 임차인이 증명하셔야 합니다. 실거주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까지도 포함한 것이 바로 임대인의 실거주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 안에 그러니까 매매로 임대인을 변경했어요. 그럴 때는 계약갱신 요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행사 기간이 되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됐다면, 그렇다면 그 기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기간 안에서는 매매로 해서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거절 행사를 못하지만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매매로 바뀌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불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집을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공사, 이렇게 지금 각 지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좀 대전이나 세종은 여기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세종은 여기 한누리대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의 전화 같은 건 됩니다. 그리고 분쟁 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은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거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조정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송을 한다고 끝까지 조정이 안 돼가지고 한다고 하시면 해도 되겠지만은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서로 간에 그냥 큰 피해만 있을 뿐이다.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그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그 금액이 본인이 청구하는 금액 전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집에 나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분쟁 가이드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항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6조 3의 제1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요, 여기 2개월이 아닙니다.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9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을 연차했다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를 했다든지,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든지, 임대인이 또 동의 없이 전대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고의 중과실로 주택이 파손됐다든지, 그리고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다든지, 아니면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 그러니까 요거 지금 임대인 실제 거주, 그리고 상당한 보상, 차임 연체, 요게 줄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9번째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그리고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끔 보면요, 임차인이 애완견을 키우지 않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애완견을 키웠어요. 그럴 경우에 의무 위반으로도 갱신 거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 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자에게 목조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러니까 2년이에요. 2년.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년간 안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놨다든지 하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갱신 거절 당시에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그리고 뭐 갑자기 무슨 사망을 했다든지, 그리고 실거주 중에 뭐 해외로 뭐 직장을 나간다든지 이럴 경우가 아니면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제 책임이 있다. 네 번째는 이제 금액이에요. 손해배상 금액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갱신 거절 당시에 월 차임, 환산 월 차임입니다.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다면 그 환산 월 차임으로 3개월분. 그럼 월세가 뭐 6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뭐 보증금 있으면 그거까지 해서 뭐 한 3개월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그러니까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죠. 환산 월 차임. 그러니까 본인의 월 차임, 환산 월 차임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사람의 환산 월 차임의 차액의 2년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어요. 한 2억의 전세를 놨었는데 이제 전세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5억에 놨다. 그럼 한 3억의 갭이 있잖아요. 이 3억의 갭에 2년치면 좀 금액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것이 아니라면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이 손해액이라는 게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 이사 비용, 그리고 에어컨 설치비 같은 거 있죠? 그거, 그리고 중개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액이 혹시라도 크게 되면 두 번째 금액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보고요. 조정 절차에서 보시면 이제 정당한,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 이익의 차임연체, 그리고 임대인의 실거주, 그리고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임대인이 이를 신뢰하고 제3자 매매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명을 해서 매매가 진행했다면 이런 것들은 임대차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좀 이따 보면 이제 사례에 나오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임대인이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요, 임차인은 그 피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해가지고 갱신 거절한 사유에게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갱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종료되는 그보다 한 달 후에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막 계속 우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받았고요. 그래서 임차인들 대부분이요, 그냥 만기에 나간다 생각하세요. 서로 분쟁이 생기면요, 본인한테 오히려 나중에 또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예요. 임대인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갱신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난 못 나가겠다, 허위 아니냐,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조정을 받게 됐는데, 이게 실거주 사유가 인정하되 허위인 경우는 손해배상 2천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써줬답니다. 근데 이거 뭐 아니니까 이렇게 써줬겠죠. 세 번째, 임대인이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인데, 가족이 뭐 병, 간호, 뭐 직장 출퇴근 때문에 일이 와야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임차인이 못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일단은 빼주는 걸로 해가지고 서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 좀 집을 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증금 일부 우선 지급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임대인의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뭐 가압류 등으로 해가지고 자녀가 주택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갱신 거절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거의 다 인정돼요. 그러니까 좋게 그냥 서로 원만하게 또 이사비를 조금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뭘 해서 집을 비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 다섯 번째, 임대인이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해가지고 임차인이 상당 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추가 거주하기로 하고 나간 건데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인데, 왜냐면 임대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안에 만약 임대인이 받게 되면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임대인이 나는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라고 이제 분쟁 조정에서 이제 조정을 한 건데 합의를 하게 됐어요. 어차피 매매를 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매수인이.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줬고요. 또 임대차 기간 만료 후 2개월 추가 거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간에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보상비로 이사비 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고요. 그리고 계약을 2개월 더 추가로 거주하기로 하고서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예요. 임대인의 임차인이 이제 매매로 물건을 내놨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내놨는데 자꾸 이제 뭐 매매하니까 집도 보러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파는가 보다 하고 나는 정당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거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대인의 의견을 보면 신청인은 월세 계약 당시 2년만 거주하기로 했대요, 원래. 근데 인천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현 분쟁 소재지 임대차 무조건 공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임대인이.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게 안 됩니다. 2년만 거주한다 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다니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2+2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를 놓으면 이거 2년만 한다 뭐 이런 내용 다 소용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 금액, 만약에 갱신 거절을 하려면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합의를 이렇게 서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되고, 안 그러면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임대인이 이사비하고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끝난 사항입니다. 16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네요. 그래서 이사비가 그리 비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160만 금액이면 뭐 금액이 조금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을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수차례 밝혔대요. 그러니까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온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지?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안 들어올 거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이 실거주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못 들어온다고 벌써 전부터 매매한다고 막 했었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겠죠. 계약갱신 요구를 주장하면서 나가질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세금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했대요. 이제 뭐 나중에 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는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35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오죠. 350만 원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갱신 거절 후 3자에게 임대해가지고 손해배상한 사례예요. 임차인이 퇴거하고 3자에게 임대를 했어요. 이거를 임차인이 이제 알아가지고 청구한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을. 근데 이제 손해배상 금액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근데 이분은 3개월 차임에 180만 원, 이게 좀 컸나 봐요. 다른 것보다. 1번 요 사항으로 해가지고 청구했어요. 180만 원. 그래서 180만 원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월분 차임 180만 원 중 뭐 20% 뭐 공제하고 있는데 하여튼 180만 원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번째, 갱신 거절 후 3자에게 임대 손해배상한 사례 2번째예요. 여기도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3자에게 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가갖고 옛날에 그 계약서 있죠. 계약서 가지고 그 전입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차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3번째, 단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임대할 정당한 사정이 아닌 점.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사 비용하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195만 9천 원, 거의 200만 원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17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네요. 이렇게 190 얼마를 신청했는데 170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포기하고 재판 청구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조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 11번째,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 3자에게 매도해버렸다. 이거는 좀 금액이 커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민법 제 750조 상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거 매매하시려면 사실적으로 얘기를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5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뭐 여러저러 해가지고 이사비하고 중개 수수료 금전적 손해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청구했어요. 실제 조정 절차를 걸쳐가지고 얼마에 됐냐면 6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 조정주문 보시면 언제까지 6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리고 신청인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그리고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각자 부담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면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인도 변호사 선임하셔야 돼요. 이거 각자 부담입니다. 서로에게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 비용 기본이 300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서로 간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정하고 하는 게 낫고, 조정 또 가기 전에
간에 서로 합의로, 여기 아시잖아요. 사례에 나온 금액, 사례의 이 금액 선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 비용, 그리고 중개 수수료, 요 정도 선에서 합의가 거의 끝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부정된 사례. 그러니까 아무리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요. 단순히 매매 진행 예정임을 통지하였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 등을 묻고 합의로 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임대인이 그냥 매매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매매하는 거에 동의를 한 거죠.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거 동의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매도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있는 임차인은 이는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고 하여 매도로 인해서 하는 거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하면서 상당한 보상, 이사 비용하고 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셔야죠. 이거 매매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빠르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의 의견은 450만 원을 제공할 경우 계약 종료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450이면 좀 크죠. 서로 이거 조정 과정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의 내용을 한 12가지를 봤는데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그리고 에어컨 설치했으면 에어컨 설치 비용 정도까지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대 전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다면 전세 비용으로 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이거는 임차인이 입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합의해서 손해배상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계약갱신 청구에 관한 내용이 있으시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으셔가지고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고,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믿고 집을 비워주시는 게 낫고요.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제가 따로 이렇게 작성한 요 3가지 내에 전부 다 내용이 다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보시고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